이 책을 가지고 한번 보고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시대적 트렌드. 자, 머릿말이에요. 이 머릿말에 그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의 최초의 경제 활동이 물물 교환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이 없을 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는 뭐 여기는 뭐 신발하고 가방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신발이 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집신, 가방은 뭐였죠? 뭐 보자기 같은 이런 걸로 그렇게 서로 물물 교환했던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이제 유통이고 이게 최초의 이제 경제 활동이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이 함께 나누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이 형성되면서 이 시장에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이제 그 물건을 대는 그런 보부상들이 이제 등장하죠. 이 보부상들이 유통업자의 시조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소매꾼도 되고 도매꾼도 되는 겁니다. 도매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급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유통이 어떻게 됐죠? 이제 큰 시장들이 형성되면서 총판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에서 지금 생산자가 서울에 있다면 이제 대전, 대구, 뭐 부산 이렇게 총판을 두고 그 총판에서 다시 도매로 각 북구, 이렇게 서구, 이렇게 도매를 주고, 거기서 또 각 동네로 소매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유통이 이제 한경기를 맞으면서, 이런 유통시장을 잡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큰 부를 이제 가져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이 유통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건강식품을 지금 한국의 그 건강식품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유통업자들이 어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면 또 유행처럼 새로운 다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또 막 소비하고 소비들이 소비하고 이런 그 시대에 있다가 지금도 이제 건강기능식품에도 소비자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20세기 유통이 진행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인 1차 뭐 차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도 뭐 홈플러스라든 대형마트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가 장을 보더라도 갖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먼데 장을 가서 갖고 오는. 그래서 가까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는데 교통이 발달하고 1인 1차 시대되고 그다음에 또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 그다음에 인터넷, 홈쇼핑. 그래서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유통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서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산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제품을 사가고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차가 없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이 없어서 요즘 특히 유튜브가 있어서 어린 친구들도 정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 똑똑한 소비자들이 있어서 이제 옛날처럼 뭐 눈먼 돈은 잘 없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일 말고는. 그래서 새로운 유통이 21세기에 새로운 유통이 있게 된 것이 시작한 거죠. 근데 대형마트,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하고 또 어떤 한 명의 유통업자가 끊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유통이 탄생하는 거죠. 소비자가 똑똑해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유통하는 소비자가 생산에 관여하는 그러면서 소비자가 소비하면서 곧 돈을 버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탄생하는데 그거 미래학자들이 논문을 내고 또 예측을 하고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특히 건강기능식품에서 수백만 잔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그런 유통, 그런 새로운 유통에 우리가 답이 있다는 것을 이 책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릿말에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거를 제가 누구 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왜 유통에 답이 있냐면 왜 답이 유통에만 답이 있나? 21세기에 살아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유통에만 답이 있나? 다른 데는 답이 없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자가 왜 유통에 답이 있는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왜 유통에 답이 있는지를 1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적 트렌드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머릿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총판, 도매, 소매
유통 단계의 줄임, 직거래 유통 등장, 질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의. 이제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이제 뭐 인공지능, AI, 뭐 그 한 5년 전인가, 16년 전인가 우리 그 바둑 있잖아요. 인공지능 AI랑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바둑 우리나라 그 랭킹 세계 1인 그 바둑 선수하고 대국을 떴잖아요. 그래서 1대1 딱 비겼죠. 그죠? 한 번 이겼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죠? 밖에 나가서 집의 온도를 집에 보일러를 켤 수 있고 밖에 나가서 집에 있는 뭐 가전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서 뭐 전체적으로 뭐 가스비라든지 전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휴대폰에서 그 같이 합류해서 이제 계산해서 내가 내 휴대폰에서 자동적으로 지출하고 뭐 이런 그 우리가 상상하지 지금 힘든 것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뭐 전기비 따로 내고 가스비 따로 내고 뭐 가스 신청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인터넷 한 군데 그 사물 인터넷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래서 걔들이 청구 들어오면 결제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곧 생겨날 거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죠? 그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간에서 요즘 그게 뭐 제페토 같은 그런 가상현실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상점도 열고 옷도 사 입고 또 내 캐릭터가 거기서 새로운 나 아닌 거기서 가상현실에 나의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가상현실, 자율주행. 지금도 뭐 자율주행 거의 지금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지금 타는 차도 거의 손을 안 대도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고속도로에서 알아서 속도를 내고 알아서 100km 단속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의 간격 유지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왔어요. 좀 더 발전하면 그냥 제가 딱 버튼 하나 누르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설정하면 그냥 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운전 손대도 안 잡고 뭐 그런 시대가 곧 오죠. 근데 이런 자율주행 이런 앞으로 이런 시대에 이게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이런 기술이 나왔을 때 분명히 여기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안전성을 안전하다고 테스트해주고 검증해주는 기관이 튜브 슈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튜브. 그 튜브가 이런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롯데 그 호텔에서 그 저희 컨벤션에서 튜브 슈드가 주최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 저기 뭐죠? 그 컨벤션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차 업자들 모아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튜브 슈드 코드에. 그래서 우리 제품이 튜브 슈드 11에 우리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빛과 어둠.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 메타버스 세계. 메타버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뭐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는 뭐 잘 가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내 아바타 같은 거죠. 내 같은 그런 아바타를 움직이기 굉장히 쉬운데 저는 들어가 보니까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동하기가. 근데 그런 아바타 세계, 뭐 개인 맞춤형 스마트홈, 스마트 매장, 그죠? 지금은 물건을 사서 이마트 가서도 내가 물건 장을 봐서 그 계산대를 넘기잖아요. 그다음에 자율 계산대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바꿔서 찍지만 곧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제품을 꺼낼 때마다 알아서 계산되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 내가 차고 있는 휴대폰에서 알아서 계산되는 거예요. 쫙쫙 결제돼서 딱 결제가 빨리 나오고 난 그냥 나오면 돼요. 계산대가 필요 따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계산대에 있는 인원들은 다 직장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장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지금 그 뭐 이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캐셔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직장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 과학 기술의 힘, 의료 기술의 발달.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장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 그게 뭐죠? 이게 뭔가 그런 무지개빛깔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환희에 차야 되는데 뭔가 이게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운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스마트 매장이 생기면 캐셔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거죠. 또 요즘은 더 하죠. 요즘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얼마 일을 안 하고 또 다시 일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뭐그 하잖아요. 뭐그 일을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면 또 뭐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사람이 이제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죠, 그죠? 실업급여 6개월 일하고 또 6개월 다 놀고 또 이거는 그래서 빈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나라의 정책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계속 빈곤을 만들어내는 게 실업급여 같아요.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빈곤에 처하는 거죠, 계속. 근데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보면 그런 부자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해야 될 그곳에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경제가 침몰하고 온라인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여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게 지금도 뭐 스마트폰 만지고 잘 힘든 분들은 그런 온라인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더 노후의 빈곤이 노인 빈곤층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의 중요성 이런 뭐 이게 스마트 홈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쌀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것이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 어려운 시대를 살 거냐. 스마트 시대, 시대의 트렌드, 스마트 시대에 편리한 세상, 멋진 세상을 살 거냐. 그죠? 큰 바다에 서둘러 올라타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돼요. 이게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든 세상,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카드 문제 온라인으로 만드는 힘들었죠. 힘들어요. 그런데 천천히 내가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온다 하지 말고 천천히 보시면 그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하고 안 해봤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다 그래요. 처음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왜 안 되는가 참 살펴보고 천천히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못한다 하지 말고 그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죠. 소유의 종말, 저자이자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제레미 리프킨 이 사람이 지금 같은 시장은 2050년에 안전이 없어지고 네트워크가 이를 대신할 것이다.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시대의 트렌드에 1인 기업, 그러니까 1인이 하나의 기업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기에 유통의 답이 있다고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통의 저자가 있다. 처음부터 우리가 경제가 돈이 돌아가는 구성이 유통에서 시작됐거든요. 물물교환 시작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있고 그전 유통이 있었는데 그럼 많은 유통업자들이 있으면 유통업자가 없어지고 생산자 소비자가 있지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돈이 흐르는 거거든요. 거기에 네트워크, 그죠? 프로슈머 마케팅 거기에 유통에 참가했을 때 우리 그 경제에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그 경제 부를 돈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신유통에 주목하라. 네트워크 마케팅, 주체, 프로슈머 마케팅.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말. 소비자가 소비를 비롯해 제품 개발과 유통 과정까지 참여하는 생산 전 소비로 거듭날 것.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예, 그 좀 꺼주세요. 예, 3의 물결. 예, 쓴 이분이 엘빈 토플러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유통에 주목하라. 신유통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그런 신유통이다. 이 이야기를 이 유통의 시대에 들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라 이런 거거든요. 유통의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바뀌는 시기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변화하는 시기에 기회가 있거든요. 계속 고정된 변화 없는 곳에는 고인물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뭔가 바뀔 때 그때 기회에 우리가 그 물결에 합류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네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거든요. 자, 유통의 변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그죠? 앞에 제가 설명했죠. 전통 유통, 공장, 이게 생산자예요. 그죠? 생산자,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세기까지는
20세기까지 걸쳤는데, 자, 신유통, 할인점, 소비자. 근데 여기는 광고가 있어요. 신유통, 뭐가 있죠? 홈쇼핑,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 이 소비자이래요. 근데 여기 광고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유통이 생긴 거죠. 이것도 신유통이지만 이 두 가지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죠? 소비자가 좀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유통, 신유통에는 광고비가 없어요. 직접 판매하는 거죠. 소비자하고 생산자한테 직접 연결되는데 더 좋은 물건을 더 사고 편리한 쪽에서 하는 안전한 물건, 더 좋은 물건이죠. 홈쇼핑에서 파는 건 다 좋은 물건이 아닐 수 있어요. 가격은 살 수 있지만 할인점에 사는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가격은 더 살 수 있지만 좋은 물건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유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 물건 중에 나쁜 건 거의 없거든요. 좋은 물건이에요. 애터미 가장 좋은 물건을 유통합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직접 유통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제품을 만들었던 것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생산을 하잖아요. 이게 완전 새로운 유통이거든요. 같은 네트워크라도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직접 생산한 걸 직접 소비자한테 프로슈머 마케팅, 직접 판매해야 됩니다. 애터미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가 아니죠. 그죠? 그건 유통 판매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근데 네트워크죠. 유통 판매지만 네트워크예요. 근데 우리는 직접 판매사다. 다이렉트 셀링이다. 그리고 좋은 물을 더 사고, 더 사게. 그래서 소비자, 이런 유통이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문 세일즈맨이 아니어도 누구나 유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 세일즈맨이 아니어다가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전문 세일즈맨이 아니거든요. 말도 한 번씩 약간 더듬고 그러고 뭐지 생각도 잘 안 나요. 옛날에 참 기억을 잘했는데 하면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전문 세일즈맨들 보면 그 언어가 막 찬란해요. 그리고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제 아내인 정여사님 봐도 그래요. 뭔가 이 제품을 설명하면 안 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유통이 아니어도 내가 유통에 참여했는데 현금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의 차이. 그죠? 오늘도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 IMM 1편 뭐죠? 재서반이 다단계 하냐? 이 다단계 하냐? 이 말에 피라미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다이렉트 셀링이 정말 좋은 유통이고 좋은 제품을 사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유통인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피라미드, 불법 유통, 그죠? 불법 피라미드, 사람을 끌어모아서 말도 안 되는 제품을 고가에 팔아서 끌어모은 사람들한테 돈을 착취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망하게 하는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피라미드 조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바꿔서 저희 플랫폼 다단계라든지 금융 다단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 있습니다. 그것은 번칠합니다. 화려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사기가 있는 사이비가 있는 거죠. 거기는. 근데 PM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검소하고 그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고가의 내구 소비재 위주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물건을 반품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폐쇄적인 공간 공동 숙소에서 개최하고 세원 모집을 통해서만 수당 지급이 가능한 거죠. 환불 제도가 없어요. 현실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새 사업자가 가입시키는 글자 오타가 있네요. 가입시키는 행위에서 수익 발생하고 허위 사업자 확보 의무 부과. 이게 새 사업자를 가입 안 시키면 수익이 더 안 나요. 우리는 초창기 그죠? 5명이든 10명이든 내가 새로 시킨 가입분들 그분을 잘 양육해서 그분을 잘 먹게 하고 그분을 매니아 소비자로 만들고 매니아 사업자로 만들어서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그 다이렉트 셀링이거든요. 그죠? 교육, 교재, 판매, 보조 등 교육 급여가 없죠. 택배를 이용하고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되고 회사가 관리 감독하는 공개 장소에서 개최합니다. 사업 설명 같은 경우도 수당도 구매 실적, 판매 실적, 후원 수당 등의
다양한 수당 지급이 이렇게 됩니다. 또 환불 제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어요. 수입은 상품 판매에 의한 수익입니다. 확장구조, 하위 사업자의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안 해도 돼요. 자기 혼자 먹어도 되고, 또 자기가 먹고, 또 자기가 또 알리면 되고, 뭐 의무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피해 보상은 공제 과업 등에 다 돼 있죠. 직접 판매, 우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자업에 300억이 의탁되어 있는 거죠. 얘들은 공제 과업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다단계 할 때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하는 PM은 독일 직판 회사야. 독일의 다이렉트 셀링 기업인데, 그죠? 웰리스 분야에 세계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야.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먹는 안전한 기업, 안전한 제품인데 몰랐으면 한번 먹어봐. 정말 좋아.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법률입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되며 이 법률은 불법 피라미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에 일정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죠? 이게서 우리가 반드시 이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권유 거래입니다. 사업자가 소득계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위인하여 제야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 IBO입니다. 이게 IBO. 소득기에는 기회, 알선 제공, 안내를 뜻함. 그러니까 기회를 제공하고 기회를 알려주고 또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게 우리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장점은 인생을 바꾸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같은 경우 보면 저는 20년 동안 해외 항공 화물업이나 운송업을 이제 20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딱 짜야 되는 데 살았어요. 특별히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일을 한 3시간 하고 오후에 또 일찍 마쳐 집에 와서 영화 보고 TV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마기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좀 늦게 들어와요. 정경사님 늦게 들어와서 여보 당신 밖에 나가서 취미생활 때 해라. 안 그러면 좀 이렇게 사람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 하면 저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꿈이 없었죠. 그냥 이렇게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된 수입원이 있고, 내가 좀 편하고, 이게 다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살라고 생각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면서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을 막 적으라 그러고, 목표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제가 2036년 3월 30일까지 반드시 설립한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이런 교육 교육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거죠. 우리 돈이 안 들잖아요. 소비가 곧 소득이 되는 내가 먹는 오토십 아보 13만 3,140원 그 비용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면 누구나 부자가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죠. 이것도 사업은 뭐든지 쉬운 건 없습니다. 이것도 네트워크도 해보면 처음에는 꿈을 꿨다가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집중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전개했는데 집중까지 안 하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집중해서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을 발판을 삼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직업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4분면. 자, 이건 이제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인데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크게 네 가지, 이 네 가지 분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인, 노동 이꼴 돈이 되는 거. 대기업 임원 및 일반 직장인, 아르바이트. 그렇죠. 급여의 차이는 있지만 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다음에 S, 자영업자, 셀프 인플로이, 노동 플러스 시간은 돈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자영업 사장님들, 전문의, 의사, 변호사, 판사. 물론 직장인보다 더 가난할 수 있지만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꿈을 못 꿀 수 있는 월 1,000만 원 정도 직급을 직장인들 솔직히 월 1,000만 원 벌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대기업 임원 달아야지 가능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누구나 이제 장사를 해서 월 1,000만 원 정도 직급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죠. 대기업 임원 달기보다는. 그래서 대부분 또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거의 제 친구도 봐서 그렇지만 또래주로 또래주로 대구에서 빵 4개 하거든요. 또래주로 가게를 4개 하거든요.
365일 일해요. 저녁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8시 일어나서 또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4분, 2분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기업 사장, 프랜차이즈 사장, 네트워크 마케터가 여기에 있다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한 거. 시스템이 꼭 돈을 버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돈을 버는데 여기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한다고 다 돈을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걸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내가 잘 이용 못하고 그 시스템에 참여 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가 B 부문에 가려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에 참여해야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플로이하고 똑같아요. 직장이랑 똑같습니다. 사업자, 대기업 사장들이 왜 사장입니까?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고 또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가가 되는 거, 비즈니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고 시스템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는데 나는 직장인 마인드예요. 내가 팔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팔아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계속 직장인 월급보다 더 적게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 시스템이 뭔지를 내가 알고 이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그래서 내가 사업자 오너 마인드로 이거를 내가 파트너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는데 나는 계속 직장인 마인드로 사업을 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면 자산 이꼴 돈, 이변면에 갔을 때 내가 사업가 성공했을 때 자산에서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고 여유가 있으면 투자하면 다 성공합니다. 여유가 없어서 투자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죠. 기다려야 되거든요. 투자는. 이 직업으로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장인 마인드로 고용인 자영업 마인드로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죠.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에 취직했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을 배워야 돼요. 시스템에 참여해서 그 시스템을 내가 이용할 줄 알고 그 시스템을 내가 파트너한테 전달할 줄 알아야지 내가 비즈니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이제 3장이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죠. 어떤 도구를 선택할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웅덩이를 평평하게 메울 도구는 어떤 것인가요? 자, 도로에서 이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메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가 포크레인이죠. 두 번째는 삽이에요. 포크레인은 시스템이에요. 4번 시간과 노동이에요. 자, 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나는 포크레인 이꼴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나는 계속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포크레인 한 개 가지고 사람 100명부터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죠? 난 계속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고 늦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거거든요. 시스템이거든요.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모르는 이유는 뭐죠? 시스템에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알아야 되는데. 네.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인상을 쓰고 이야기했나 봐요. 정경 사장님 웃으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난 게 아니고 집중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왜 우리 지갑은 늘 비어 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되는 이유인데, 그죠? 우리 지갑은 왜 늘 비어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자, 0세에서 20세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 학창 시절. 이때는 정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만 하면 돼요. 참 편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죠. 네. 근데 20세에서 60세 이거는 현재 우리한테 우리 세대에 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 딸 세대는 이렇지 않거든요. 20세, 60세 경제활동 기간, 노후 준비 기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하고 부모 복무하는 기간. 60세 이후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딱 우리 세대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활동 기간 총 수입, 그죠? 40년간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연봉 5천만 원 기준일 때 40년간 일했을 때 총 20억을 번대요. 20억. 잠깐만요. 누가 지금 소리를 내시는데. 끄셨네요. 잠깐만요. 네. 총 20을 번대. 연봉 5천만 원 기준. 뭐 연봉 5천 원 같으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대기업 연봉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됐을 때 총 20을 버는데 생활비가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0년 하니까 한 9억 6천 정도 든데 한 10억 정도 들죠. 주택비 평균 한 6억. 한 서울평 기준으로. 그죠. 대구 요즘 6억 정도 하죠. 그죠. 주택 사고. 주택이 우리가 우리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손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손 잡았다가 결혼하게 됐죠. 그죠? 그러고 이제 집 사야 되는 생각이어서 아파트 사고 그다음에 자녀 2명은 낳았어요. 근데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평균 한 6억 정도 들고 그리고 자녀 독립자금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한 1억 정도 든대요. 그래서 총 지출이 22억 6천만 원 되는 거죠. 20억 벌었는데 22억 6천만 원이니까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고 어떤 그 다른 부수입이 없었으면 저는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갑 늘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장인, 그죠? 거의 전 세계 인구의 90%가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왼쪽 분면에 있는 거예요. 직장인하고 장애인 분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부의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각박하고 늘 돈이 부족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 라인에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스템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근데 부자들은 다른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부자들만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부자들만이 교류하는 정보가 있고 부자들만이 서로가 정보해서 투자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정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 시스템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그 시스템에 방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해놓은 것처럼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지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연봉 5천만 원 같으면 대기업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 지갑은 늘 비어 있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래서 삶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직장인. 나는 정말 바빠. 너무 바빠서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 항상 바빠요. 정말 바빠요. 뭐 원잡, 투잡, 쓰리잡 엄청 바쁩니다. 바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직장인들. 그죠? 열심히 연봉 5천이지만 많았잖아요. 연봉 5천이지만 많았어. 그중에 좀 자기가 좀 사치하면 뭐 비트덕이 거기다가 또 주식 투자해가 잘못 날려버리면 집도 날려버리고 가정 파탄 나잖아요. 그죠? 근데 실업자 환경이 도와주지 않네. 능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다. 시간은 있어요. 돈이 없어요. 시간 정말 많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뭐 50대 뭐 이렇게 뭐 저기 백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또 유튜브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은. 그 동병상련을 갖고 온 사람이 많겠죠. 직장도 이랬는데 알바해서 돈을 좀 모아서 뭐 소주 이렇게 소주 몇 병 사서 그냥 삼겹살 굽어서 먹는 걸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걸 보면서 또 이게 어떤 위안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돈을 버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환경이 도와주질 않네.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부럽다. 이런 삶의 유형이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직 성공한 자영업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돈은 있어요. 나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런데 쓸 시간이 없네. 가끔 자리를 비우는 것도 힘드네. 내가 없으면 이놈의 가게가 돌아가야지 말이지.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때까지 공들여 놨던 게 무너질까 싶어서. 가게 하는 주인들 그렇잖아요. 가게 하는 주인들이 자기 없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도 지금 베를린 일주일 여행 가잖아요. 그죠? 비와도 꼬박꼬박 그 수당이 계속 들어옵니다. 꼬박꼬박.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성공한 사장님들 중에서 PM을 통해 성공한 사장님들 중에서 수천만 들어오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때까지 못했던 소비를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죠? 내가 소비를 못했던 분들이 차도 바꾸고 또 옷도 사 입고 매달 옷도 사 입고 백화점 옷도 사 입고 그런 분이 많아요. 근데 서도 또 들어오니까 또 채워지니까. 그다음에 금수저, 유형사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부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막 즐기면서 사는 거죠. 금수저도 그죠? 그래서 마약도 하고 뭐 보통 좀 항약 쪽에 빠지잖아요. 금수저들이.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근데 유형 5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모두가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사장님들. 이게 네트워크예요. 내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정보들과 내가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봤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IMM이 되려 하지 말고 내가 IMM이 되고 싶으면 내 파트너 3명을 IMM 만들면 된다. 그럼 나라님 너 IMM 넣어서 PT까지 될 수 있다. 나만 보지 마세요. 내 파트너를 제발 좀 보세요. 내 파트너들이 어떻게 성장할까. 3명만 IMM 만들면 우리 PT 가잖아요. 5천만 원씩 증가하잖아요. 계속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해. 우리는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걸 내 파트너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까. 그리고 이 사람 주위에 누구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실전 소비자 리크팅을 잘 배워서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 아니 내 파트너는 아니 초보자니까 가서 같이 후 미팅해서 그 사람한테 5초씩 걸게 해주고 그 사람 도와주고 이거거든요. 이것만 하면 그분 도와주면 그분도 나를 신뢰하고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IM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PT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겁니다. 누구일까? 난 누구일까? 모두가 부자가 되어 행복할 때, 내 파트너가 부자가 돼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거야. 무슨 나누죠? 정보를 나누고, 그다음에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거 좋은 것을 나눠주고.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과 가치. 자, 앞에 나왔죠.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에 의해 전문 세일즈맨이 아니어도 저같이 말 한 번씩 더듬고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해도 정경수 사장님처럼 딱 똑똑하게 떨어지게 말을 못해도 전문 세일즈맨이 아니어도 누구나 유통의 역할을 수행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독일 PM 너무 좋아. 너도 한번 먹어봐봐. 그렇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입소문을 통해서 포인트가 아닌 현금 소득을 창출하죠. 포인트 일반적인 우리 포인트 주는 거 게시비 얼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눈곱만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현금 소득 11%를 주잖아요. 11%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데 그 11%내 퍼스트 수당 11%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는 내 전체 우리 직급자들 보면 전체 보상의 1%, 2%밖에 안 돼요. 퍼스트타임 수당은요. 정기호 사장님 4천만 원 월 소득이잖아요. 퍼스트타임 수당은 20만 원밖에 안 돼요. 11% 2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6세대 후원 수당이고 직급 수당이에요. 이거는 간접 수당이거든요.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하고 양육해서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 받는 게 98%예요. 그러면 나는 이 전체 성공한 사람들이 소득의 2%밖에 안 되는 퍼스트 다인에 내가 집중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머지 98%가 있는 그 소득이 있는 6세대 후원수당, 직급수당, 파트너 성장을 하기 위해 성장을 시켰을 때 받는 그 수당에 내가 집중해야지 우리가 4천만 원의 직급자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의 이해. 자, 박테리아 법칙. 사업의 핵심은 복제에 있습니다.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복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먼저 실전 소비 리크루팅 배워서 파트너와 함께 학원 가서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럼 그 파트너 옆에서 스폰서님이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보고 배우고 연습해가지고 또 내 파트너한테 가서 내가 리코팅한 파트너한테 가서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리코팅 해보자. 같이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네가 내 하는 거 잘 봐봐. 하면서 또 가서 리코팅하고 이게 복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하급수 처음에 5명 했는데 5, 25, 25명 또 5명 하면 또 몇 명이죠.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니까 1100명 대산에 1100명이더라고요. 놀랐어요. 자, 후원의 법칙. 10명의 소비자보다 1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낫다는 거죠. 소비자 10명보다 1명의 매니아 소비자가 낫다는 거. 내가 후원했을 때, 이 사람 매니아 만들었을 때, 이 사람 주위에 엄청난 사람이 있는 거죠. 30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주위에. 근데 그 사람이 입을 띄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300명이 있는 거죠. 10명의 소비자는 입을 띱니까? 안 띱니까? 안 띱니다. 10명으로 끝나요. 그죠? 소비자 10명은 그냥 단순 소비자 10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매니아 소비자는 입을 띄거든요. 그럼 그 주위에 30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 대 300명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중점을 둬요? 300명이 중점을 둬야 되죠. 나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초대해줘. 그럼 그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시스템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교육도 받게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히 뭔지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보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그 사람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 꼭 참석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매니아 소비자가 전문가가 되면 곧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매니아 소비자가 시스템에 와서 보상을 위했어요. 그래서 전문 사업가가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나는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의 가치는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이다. 그죠? 파이프라인 우화에서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파이프라인 우화. 이게 이제 수도꼭지가 있죠.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물이죠. 물은 수입이에요. 파이프라인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내가 만들었을 때 수입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양동이로 물을 나를 것인가? 언제까지 양동이로 물을 나를 거예요? 한 명 한 명 고객 소비자 처음에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양동이 물을 날았을 때 처음에 양동이 물을 날라야죠. 나르다가 그 양동이가 물 나르는 거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죠. 그쪽에다 라인을 만들어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게 수도꼭지 틀었을 때 팍팍팍 나올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나만의 시스템 만드는 거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실전입니다. 시간 좀 많이 됐네요. 자, 이게 레버리티 오늘 발음이 안 좋죠. 이래도 괜찮습니다. 피팅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티 캐도 분석할 수 있어요. 레버리티 효과 아니죠. 레버러지 효과. 아무도 안 하는 수준이니까 뻘쭘하네요. 예,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게죠. 지렛대가 작을 때, 이게 내 혼자 할 때요. 이거 내 혼자 할 때, 요만큼밖에 보상도 못 들어올리고 내 혼자 할 때. 근데 지렛대가 커요. 나와 같은 소비자, 나와 같은 사회자가 생긴 거예요. 지렛대. 나 혼자 하던 것을 내하고 똑같은 마음, 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내같이 PM을 막 좋아해요. PM 없으면 못 살아요. PM이 우리가 주식이에요. 이제 별식이 밥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됐어요. PM 주식이에요. 그래서 먹는 걱정을 크게 안 해요. 근데 뭐 누군가 새로운 거 가져왔다 하면 먹는 거예요. 근데 PM이 주식이 되다 보니까 옛날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하게 돼요. 입이 고급스러워졌어요. 깔끔하게 한 걸 좋아하도 옛날에는 막 떡볶이, 뭐 튀김, 짜장면, 뭐 피자,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PM을 먹고 몸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내가 이제 피가 깨끗해지고 이러니까 입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깨끗해지니까 그런 것들이 맛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PM이에요. 내 같은 사람이죠. PM 주식인 사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PM은. 내 같은 소비자를 많이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먹고 좋으니까 입으로 전해야지. 이 사업 비전 있네. 보상 장난 아니네, PM 보상은. 사업자 3명만 찾으면 월 1,000만 원 직급자 갈 수 있네. 1년에 4번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보상 플랜이네. 올 12월 달에 그죠? 베를린 가죠? 내년 3월 달에 세이셸 공화국 가죠? 내년 6월 달에 독일 마나임, 그죠? 독일 가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프랑스 리스 가죠. 환상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 11월 달에 올 11월 달에 집중해서 11월, 12월, 1월, 2월 IMM 하시면 내년 독일 같이 가시는 거예요. 독일의 여름의 푸른 하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성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유럽풍의 높은 그 고성들, 그죠? 빌딩 집들, 유럽풍의 집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정말 독일 여름 아름답거든요. 자연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상 플랜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내 같은 사업자를 보상을 아는
보상에 빠져 있는 사업자를 내가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 무게 있죠, 그죠? 이 레버리지 효과는 엄청난 거죠. 자, 권리소득이에요. 권리소득은 뭐냐면 권리가 있는 소득으로 이자, 배당금, 인세, 로열티, 임대료 등 이게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이자는 뭐죠? 내 은행에 돈을 넣는 거죠. 이걸 넣어서 이자를 요즘 이자가 많이 올랐죠. 저희들은 뭐 1%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 5%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5%까지 7%까지 준다 그런가? 뭐 그런 거더라고요.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내가 그러면 돈을 많이 넣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배당금도 마찬가지. 배당금 뭐죠? 주식이죠. 주식을 샀을 때, 주식 샀을 때 1년 정산해서 배당금이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뭐 거기에 배당금 얼마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내놨는데 배당금이 한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죠? 한 배당금이 한 100만 원 나온 거예요. 한 1%, 2% 정도 나온 거죠. 그죠? 그런 배당금은 나오는데 주식까지 뭐 상승했다. 그럼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안 해도 배당금을 나왔으니까 지금은 은행 이자가 높아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배당금이 더 컸을 수 있어요. 지금은 높지만.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주식이 떨어져 있을 때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어차피 그 돈은 배당을 받는 자산이 있는 거니까. 근데 기다리면 다 이렇게 돈을 버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빚을 되게 막, 뭐죠?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인세. 뭐 책을 썼을 때, 다 이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 인세는 나의 창작 능력이나, 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책을 쓸 수 있는. 그래서 인세죠. 그 다음에 로열티.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로열티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그죠? 건물을 사서 임대를 받는 거. 이게 다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능력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우리가 권리수도 못 받잖아요. 하지만 능력이 탁월하지 않고 부자가 아니어도 권리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터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런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롤프 조로 회장님이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시스템을 내가 이용하고 철저히 알아서 사업자를 땡길 수 있는 힘을 알려면 보상 플랜을 내가 듣기만 해서는 사업자를 땡길 수가 없어요. 알기만 해서는. 내가 알아듣고 아는 것을 정리해서 입으로 내뱉을 5분 만에 쇼도폰을 할 수 있어야지 팍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사업자 리크루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듣는 것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정리해서 메모해서 그거를 입으로 내뱉은 훈련을 연습을 해서 딱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땡겨서 그 사람이 딱 땡겨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시스템을 정확히 전달해야지 우리가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정확히 공부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내가 입으로 뱉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프랜차이즈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비슷한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이제 우리가 창업비 없는 프랜차이즈점이라고 이제 정교사님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 이제 비사 프랜차이즈 창업 조건입니다. 시간, 노력, 집중, 지역별, 점포 임대료. 임대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가맹비 있고 인테리어비 있고 교육비, 홍보비, 로열티, 상권 보호 뭐 이렇게 해서 임대를 제외하고도 약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프랜차이즈 비용이 듭니다. 평균적으로 비사 프랜차이즈. 근데 우리는 프랜차이즈 그 뭐죠? 가맹점비 없는 프랜차이즈라고 그러는데 투자 이제 하는 그러는데 점포 임대료 없죠. 가맹비 없죠. 인테리어비 없죠. 교육비 없죠. 약간 들어가죠. 교육비. 소위 우리가 지금 리더스쿨 하잖아요. 그죠? 그 엘리트 리더스쿨 하잖아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잖아요. 그죠? 한 달 기간으로 10만 원 내잖아요. 약간의 소액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책 사고 책 2권에만 하는 11만 원 들어가죠. 근데 멀리 오시는 분은 교통비까지 들어가죠. 약간의 들어갑니다. 근데 홍보비, 로열티, 상권보호 뭐 이거는 상권보호 할 필요 없어요. 전국이 우리가 전 세계가 우리 상권이니까. 그래서 무주포 창을 가능한 거죠. 근데 둘 다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둘 다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투자. 프랜차이즈는 엄청 투자해야 되죠. 소비자도 한정돼 있어요. 소비자가 많아야 보는 거죠. 우리는 소비자가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죠. 전 세계적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 하는 친구들 엄청나게 일합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 일을 하죠? 본인들 일하는 생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300만 원 프랜차이즈에서 벌려고 그러면요.
한 4, 500만 원 벌려고 그러죠. 온 가족이 다 들러붙어서 거의 뭐 점잖은 시간 빼고 일을 해야지 한 500만 원. 이것저것 다 띄고, 차포 띄고 500만 원 벌어요. 근데 내가 지금 300만, 200만 벌지 많죠. 얼마나 일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PM을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온 가족이 다 해서 한번 결단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엄청날 겁니다. 일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근데 소득은, 프랜차이즈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 소득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엄청난 소득을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이런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자, 이 책을 마치면서, 자, 우리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실 때 처음에 머릿말하고 이 책을 마치면서 보면 뒤에 있거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게 중심인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나눠서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고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신유통 시스템이다. 그죠? 미래학자들이 검증한 신유통 시스템이다. 큰 투자 없이 소비자 유통망 구축으로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안정적이고 유지 및 증가하는 권리소득 시스템이다. 다 시스템이죠. 그죠? 여러분도 부자들의 특권인 네트워크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만의 특권이었어요. 네트워크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부자들, 비즈니스 오너의 특권이었어요. 투자자들, 인베스터의 투자 특권이었거든요. 그 특권을 새로운 유통, 신유통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유통이 안 바뀌었으면 답이 없었는데 그 신유통이 바뀌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교통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면서 유통시장이 바뀌어버리면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한테. 그 기회에 내가 탑승을 해야지 내가 부자들의 특권이었던 그 네트워크 힘을, 그 시스템의 힘을 내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부자들이 누렸던 그런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